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내란 수괴 혐의 수사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인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캐나다 시국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낮 1시부터 놀스용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캐나다 범민주 원탁회의와 한국민주주의를 위한 온타리오 학생연구자 긴급행동, 토론토 생태환경연대, 4월의 꿈 합창단,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등이 참여합니다. 한국민주주의 회복 캐나다 시민연대를 구성한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속 탄핵을 기원하는 동시에 국힘당 해체와 공범일당 처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연대는 단체들뿐 아니라 많은 동포들이 참가해 캐나다 민주동포의 저력과 투지를 모국과 전 세계에 알리자며 피켓과 방한복장을 착용하고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탁회의는 탄핵이 부결될 경우 탄핵이 될 때까지 모국 국회 일정을 주시하고 맞춰가면서 매주 시국 집회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원탁회의는 긴급 성명을 내고 윤건희 체포와 내란 공범 국힘당 해체, 친위 쿠데타 일당 처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통신사 벨이 새해부터 요금을 인상합니다. 매니토바주 벨 웹사이트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일부 인터넷과 TV, 집 전화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은 매달 3달러씩, TV는 매월 2달러, 집 전화 요금은 플랜에 따라 1달러에서 2달러가 오릅니다. 이외에도 한 고객이 레딧에 공유한 이메일에는 2025년 2월 1일부터 인터넷 요금이 월 4달러씩, TV 요금은 2달러 50센트씩 인상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벨은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레딧에는 여러 글쓴이들이 비슷한 통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 측은 운영 비용 상승과 변화하는 시장으로 인해 일부 벨 서비스 요금이 2월부터 인상된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고객들에게는 60일 전 요금 인상 관련 통지문이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벨 측은 이번 요금 인상이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요금이 오르면 통신사를 바꾸라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 요금을 비교해 벨 측에 가격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할인 브랜드를 찾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100일의 발병 건수가 최근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온주 공중보건부는 1월부터 11월 7일까지 1,475건의 사례가 보고돼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만 해도 지난달까지 187건의 확진 사례가 나와 지난해보다 8배 급증했습니다. 100일에는 영아와 10에서 14세 사이 아동에서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입원 치료 58건 중 41건이 18세 미만으로 70%는 생후 2주에서 51주 사이 영유아이고 영아 4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100일에 걸린 어린이는 혈관이 파열되거나 갈비뼈 골절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의심 증상이 시작되면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아가 발작을 보이거나 호흡 곤란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당국은 예방접종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영유아와 어린이는 물론 임신부도 접종받고 특히 권장된 접종 횟수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행성 폐렴 환자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 확인된 보행성 폐렴 환자가 733명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 미만이던 양성률은 18%에 달했습니다. 보행성 폐렴은 증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열이나 콧물, 기침, 호흡곤란, 두통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주로 5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의 감염이 늘어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이들이고 4세 미만 영유아도 26%를 차지합니다. 지역별로 오타와의 양성률이 36%로 가장 높고 토론토는 24%입니다. 보행성 폐렴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질 수 있어 개인 방역 준수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모임이 잦은 연말 특히 더 유의한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고 자주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겨울 급성 호흡기 질환 RSV 시작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향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온주 영아들은 RSV 무료 백신을 꼭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밴쿠버와 토론토에 사는 직장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하는 시간이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중교통 전문 앱인 무비트가 17개국 50개 도시의 통근 시간을 분석한 결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의 평균 시간은 60분,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55분입니다. 밴쿠버 통근자는 평생 1년 8개월 동안, 토론토 시민은 1년 7개월을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은 토론토가 평균 14분으로 뉴욕과 보스턴, 시카고와 같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에서 토론토 대중교통 이용자의 27%는 요금이 낮으면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고, 또한 차량 빈도가 더 높으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멕시코시티가 67분으로 가장 길고 베니스가 42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이외에 뉴욕 51분, 런던 50분, LA와 파리는 47분입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놀스역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경 어플 캐나다 드라이브 인근 베이뷰 애비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완전히 불길에 휩싸인 주택에 불길을 제압했으며 불이 날 당시 다행히 집은 비어있어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긴 했으나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 수색이 다소 지연되는 가운데 앞서 2주 전에도 이 집에서 불이 나 당시 위층에서 살던 가족 6명이 대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방당국과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에 대한 올바른 대응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트루도 총리는 하지만 불공정한 관세에 대해선 미국인들을 실감하는 방식으로 반격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경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 트루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이 일기 때보다 더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어 앞으로 상황은 이전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캐나다의 보복 관세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만남에서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농담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엔 소셜미디어에 캐나다를 주로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로 표현해 총리를 모욕하고 조롱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캐나다인이 선물과 식사, 여행, 여가 활동 등에 평균 $1,800를 지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해 청구 폭탄을 피하는 방법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말 과도한 지출을 막으려면 프로모션이나 할인, 앱 할인 코드, 쿠폰 등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으로 쇼핑하고 지난해 지출을 살펴본 뒤 미리미리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 연말만을 위한 새로운 품목에 많은 돈을 쓰기보다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매하거나 친구에게 빌려 경험치를 높이는 등 물질이 아닌 추억에 집중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연말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무료나 비싸지 않은 것들이라며
행복하고 기쁜 추억들이 오래도록 남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토론토 지회가 지난 금요일 2024년 정기총회와 차기 회장 선거를 마쳤습니다. 60여 명의 회원과 무역관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는 2024년 지회 활동 보고와 재무 및 북미, 동부, 차세대 통합 무역스쿨 활동, 사업, 내부 감사 보고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이메일 사전 투표와 현장 투표로 회장에 당선된 차세대 출신 이민호 차기 회장은 지난 17년간 지회에서 경험한 다양한 직책과 업무를 토대로 회원들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지회와 회원 간 문턱을 낮추기 위해 커뮤니티 분과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이영현 명예회장이 비즈니스와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